자, 우리 관념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카페에 최근에 이제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대보름과 관련해서 무주님이 어머니에 대한 생각과 함께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은 대보름날 이렇게 빌고 뭔가를 만들어서 지니면은 액마기가 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전부 다 미신이고,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뭔가 이렇게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이 행위가 사실은 어떤 이 미신에 의한 관념 행위가 아니냐. 근데 참 그것을 그렇게 지극정성 하시는 그 모습이 기억이 되는데, 그것을 관념 행위라 보기에는 참 그렇게 관념 행위라고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참 아쉽다.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것을 꼭 관념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원인, 이 행위가 있게 한 원인 생각은 가령 대보름날 이렇게 해서 자녀에게 주면 그것이 액마기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게 한 원인 행위 생각, 그것은 관념이지만은, 그러나 이 행위 자체는 나가 없이 지극정성 그 자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관념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어떤 사람은 요거 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한다면 그것도 관념 행위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 어머니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은 지극정성이 돼서 사실은 어떤 생각의 얽매임이 없는 상태다. 그때는 그냥 체험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념 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오시면 그렇겠다. 또 이 찰나찰나 행위를 연속해서 시간의 연속한 스토리로 가로 열고 관념으로 또 제가 알았네요. 그것이 바로 시간의 연속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 그것이 관념이라는 거예요. 댓글에 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님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을 하는 사람인데 딱 그렇게 알아서 차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온 거네요. 자, 그렇게 말로서 말을 경험적으로 이해해서 딱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제가 또 이제 무대보님이 올리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그러면서 가로 열고 법 실상이라고 자꾸 가로를 열고 제가 제거를 보면 많이 가로를 열고 자꾸 해줘요. 그래서 제 아주 가까이 있는 지인은 저보고 맨날 왜 그 쓸데없이 가로 속에다가 자꾸 말을 써가지고 오히려 더 헷갈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왜 중언 부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냐고. 한마디만 하면 되지. 사람들이 다 바본 줄 아느냐고. 실제로 바본데. 저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발 가로 좀 쓰지 마라. 왜 가로를 써가지고 그냥 자연의 이치라고 그러면 되지. 자연의 이치 열고 법, 실상 또는 생각이라고 그래놓고 착각, 관념. 왜 자꾸 이렇게 중언 부언 그렇게 하냐. 자기가 안 보면 될 걸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왜 그렇게 하냐면은 어느 하나로 해놓으면은 바로 그 말에 얽매여서 바로 그것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가로 열고 법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를 열고 법 실상이라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이치는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과 같은 의미로 자연의 이치를 썼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연의 이치하고 법하고 다르다. 같은 의미로 썼으면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같다는 의미로 쓴 사람은 그렇게 쓴 건데, 그걸 읽는 사람은 그 자연의 이치하고 법하고 다르다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해석이죠. 자기 고정관념에 딱 박혀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해주면 말로서가 아니라 말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가리키는 뭔가를 바로 알아차리는데, 이 사람 말로서 혹시 그런 오해가 생길까 봐서 가로 열고 법 실상이라고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법하고 자연의 이치는 다르다라고, 그것은 자기 생각 결여잖아요. 그 말을 쓴 사람은 그것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건데, 그렇게 썼으면은 이 사람이 그러면 자연의 이치를 법하고 같은 의미로 썼으니까 그것이 그것인갑다라고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다시 자연의 이치하고 법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열고 자연의 이치라고 하면은 또 법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할까 봐서 그래서 가로 열고 같은 거라고 법, 실상이라고 또 그것도 법만 하면 또 그럴까 봐서 실상이라고까지 또 대부분 제거를 보세요. 자연의 이치 가로 열고 법, 실상을 한꺼번에 쓰는 게 많아요. 한번 그렇게 썼으면 그 밑에는 생략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게 오해할까 봐서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은 부언을 안 할 수가 없고 자꾸 가로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써놔도 다르다고 또 생각하니 하는데 같은 의미로 쓴다라고 해놓은 건데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빠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을 하면은 말의 의미가 뭔가 사전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말로서 뭐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건가 그거로 바로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이런 말인 거예요. 맨날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을 요렇게 가리킨 거하고 요렇게 가리킨 거하고 다르다고. 아니 요렇게 가리킬 수도 있고 요렇게 가리킬 수도 있고 요렇게 가리킬 수도 있고 요렇게 가리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렇게 가리키면 안 되고 요렇게 가리켜야 된다고. 요렇게 가리키면 요거 하는 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걸 저걸 가리키는 건데. 근데 요걸 가지고 계속 지금 터집 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르치는 뿐인데, 이걸로 이렇게 가르치라, 이걸 이렇게 가르치라, 이걸 가르치라, 뭐가 다르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예? 분들이 참, 일단. 소리만 녹음해서 다행이다. 이거 동영상으로 녹아. 생각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의 이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 평상시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맨날 오해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앞에 자연의 이치라고 쓰는 것이 수없이 많으니까 앞에 그것을 또 한번 봤더라면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앞에 그거 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자기 생각으로 지금 이거들은 가지고 그거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고. 수없이 자연의 이치가 그런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생각이 아니다. 인간이 발견하는 과학적인 이론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해놨는데 자연의 이치란 것은 결국에는 그렇게 연구해 놓고 정리한 이론이라고. 그래서 법하고 다르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앞에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그만 똑 떼서 자기 생각으로 그걸 가지고 자연의 이치라는 말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말과 글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념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것을 관념 노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좀 더 잘못됐는지 어떤지를 몰라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써놓은 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속에 그런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런데 알면서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가 무고 무가 유다라고 하면 있다라고 했다가 없다라고 했다가 그것을 그렇게 알면서 쓰는 사람은 무에도 얽매이지 말고 유에도 얽매이지 말고 유라고 해도 유가 아니고 무라고 해도 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럼 그냥 말만 보면 모순인 것 같지만은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가라고 하는 그것에 관심이 바로 가 있으면은 그런 모순에
얽매이지 않고 그 모순에 혼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말만 똑 잡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모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문맥을 보면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쓴 말인지. 사실은 어떤 내 생각에 얽매임이 없이 그냥 그대로 보면은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관념에 얽매여서 그렇게 쓴 건지 아니면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건지. 자, 우리의 생각은 온통 이런 거예요. 관념이라는 것은. 어제 미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태국의 미인과 태국의 그 어떤 마을의 미인과 우리의 미인.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직관적으로 그 사람들도 딱 보자마자 뚱뚱한 사람을 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거기 청년들은, 거기 남자들은 뚱뚱한 이런 여자를 봐야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답다. 그것도 바로 아름답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아름답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딸이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로서 저 딸을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태국 그 동네 아버지는 야, 우리 딸 너무너무 예쁘다가 막 보면 흐뭇하는 거예요. 그런 딸을 보면. 이것이 바로 사실은 생각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하는 그것을 생각이라고, 그렇게 작용한 것을 관념이라고 이름하는 거지. 관념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원래 그것을 관념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사실 관념이라고 이름 안 해도 되는 거죠. 부처님이 관념이란 말을 어떻게 알아요? 부처님 그 당시 썼던 용어로 예를 들면 뭐 어제 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더라? 빰빠짜? 빠빤짜? 빠빤짜? 뭐 그런 말로 쓴다고.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관념이라고 번역해서 쓸 뿐인 거죠. 어쨌든 이름은 뭐라고 하든 그런 작용 그것을 이름하는 것이 관념이지,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관념을 뭔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하는 그것을 관념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관념을 부리고 안 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관념 또한. 그런 작용을 우리는 관념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작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예를 들면 실상의 모름이라고 하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착각, 그것을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무지. 그래서 그렇게 작용하게 된다. 작용의 이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은 무의미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일으켜야 된다, 안 일으켜야 된다라고 말하겠지만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것을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야 된다, 작용하는 것을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무지의 소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는 비를 보고 비가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